엄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열어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에게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억 원. 그런데 저한테는 5,500만 원의 빚. 3년간 엄마 간병을 도맡았던 제가 받은 건 빚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2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유언장. 장례식장 영안실 앞. 나 윤지훈 29은 멍하니 유언장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이게 뭐야? 큰 누나 윤희 37화 작은 누나 윤정 33은 이미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나갔다. 그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당연했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억 원을 정확히 반씩 나눠 갖게 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윤지훈에게는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5,500만 원의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3년 전부터 어머니 간병을 도맡았다. 회사도 그만두고 연애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면서 병원과 집만 오갔다. 큰 누나는 미국에 있다며 1년에 한 번도 안 왔고 작은 누나는 바쁘다며 명절에만 얼굴 비쳤다. 그런데 유산은 누나들 몫이고 나한테는 빚이라니. 엄마, 왜 이러세요? 목이 메었다. 장례식장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조문객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가운 현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 정리하는 날 누나들이 왔다. 지훈아, 엄마 물건들 우리가 정리할게. 넌 쉬어. 큰 누나 윤희가 말했다. 작은 누나 윤정은 이미 어머니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누나, 엄마 마지막 입으셨던 옷이랑 사진들은 제가 좀. 그런 건 나중에 챙겨. 일단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것. 그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반지, 목걸이, 통장, 보험증서. 그들은 30분 만에 모든 걸 챙겨서 나갔다. 지훈아, 엄마 병원비 빚. 우리도 어렵지만 내가 좀 감당해줘. 엄마도 그렇게 유언하셨잖아. 큰 누나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작은 누나는 핸드백을 챙기며 덧붙였다. 우리도 아파트 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관리비랑 세금 내려면 돈 필요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들은 그렇게 갔다. 연락도 없었다. 장례식 이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정숙 이모의 제안. 어머니 집에 혼자 남아 멍하니 지내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정숙 이모였다. 지훈아, 밥은 먹고 다니니? 이모는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나는 초췌해 보였을 것이다. 일주일째 라면과 김밥으로 연명하고 있었으니까. 이모, 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 누나들 얘기 맨날 하셨어. 속상해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정숙 이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 엄마가 내게 부탁하신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봉투 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당장 생활비로 쓰라는 거였다. 그리고 지훈아, 다른 할 거 없으면 우리 국밥집에 나와서 일해볼래? 일손도 모자라고 너도 당장 생활비 벌어야 할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빚도 있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다. 대학 졸업하고 다니던 회사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만둔 지 오래였다. 네 이모. 감사합니다. 뭘? 내 엄마가 내 절친이었는데. 내일부터 나와. 지옥 같은 인연.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정숙이네 국밥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야 했다. 지훈아, 먼저 청소부터 해. 홀이랑 화장실, 주방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끝나면 재료 손질. 파 다듬고 양파 까고 배추 씻고 고기 손질하고. 손이 튼살투성이가 됐다. 지훈아, 시장 다녀와. 이거 리스트야. 무거운 짐을 들고 시장을 오가는 것도 내일이었다. 쌀 20kg, 양파 박스, 고기 박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국밥집은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붐볐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쉴 틈이 없었다. 여기 국밥 하나 더. 계산이요. 물 좀 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늘어갔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끝내면 11시가 넘었다. 집에 들어가 씻고 침대에 쓰러지면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견딜 수 없는 순간들. 6개월쯤 지났을 때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모,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지훈아, 여기가 놀이터야? 장사가 쉬는 게 어디 있어. 나도 힘들어. 정숙 이모는 냉정했다. 그렇게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매정하셨어요? 누나들은 편하게 유산 받아서 잘 살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게 공평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억울했다.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작은 희망.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다. 국물 맛을 보면 간이 맞는지 알 수 있었고 고기 손질도 능숙해졌다. 손님들 얼굴도 외워졌다. 총각, 여기 국밥 맛있어서. 매일 와. 사장님한테 배우는 거야? 손놀림 좋아졌네.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조금씩 보람을 느꼈다. 정숙 이모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이제 내가 국물 끓여봐. 내가 봐줄게. 처음 혼자 끓인 국물에서 제대로 된 맛이 났을 때 이모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 맛이야. 내 엄마가 좋아하던 맛. 엄마가요? 응. 내 엄마도 옛날에 여기서 일했었거든. 엄청 손이 빨랐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의 흔적이 여기 있었구나. 빚 완납의 날. 2년이 흘렀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월급 25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했다. 밥은 이모가 챙겨줬고 옷은 최소한만 샀다. 술도 담배도 약속도 없었다. 오직 일만 했다. 통장을 확인했다. 5,500만 원. 드디어 다 모았다. 이모, 빚 다 갚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지훈아. 이모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묘한 허탈함을 느꼈다. 2년간의 고생이 끝났는데 기쁘기보다는 공허했다. 이제 뭐하지? 여기서 계속 일할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을까?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정숙 이모가 나를 불렀다. 지훈아, 옆에 식자재 창고로 와봐. 진실의 순간. 창고 한쪽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다. 이모는 금고를 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훈아, 앉아.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하며 앉았다. 이모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지훈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이모. 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이모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 국밥집 내 엄마 거였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무슨? 내 엄마가 20년 전에 이 가게를 시작했어. 나는 그냥 동업자였지.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부탁했어. 지훈이한테 바로 물려주면 애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충분히 배우고 난 뒤에 주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널 힘들게 했네. 미안해, 지훈아. 내 엄마 유언이 그랬어. 지훈이가 진짜 배고픔을 알고 손님의 소중함을 알고 장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이 가게를 지킬 수 있다고. 엄마가? 내 엄마는 내 누나들 성격을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누나들한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줬지. 하지만 너한테는 진짜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거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과 가게를.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 이모가 통장을 펼쳤다. 2년간의 매출과 순이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2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월급으로 준 돈 말고 내 몫의 수익금. 2억 7천만 원. 이 이모. 지금 정도면 지훈이가 충분히 잘할 것 같아. 내일부터 내가 운영해. 나는 이제 진짜 은퇴할게. 그날 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원망했던 엄마, 힘들다고 매일 투덜댔던 내 자신, 모든 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 누구보다 깊게, 누구보다 현명하게. 3년 후, 그리고 누나. 지금은 가게 운영 3년 차다.
강지훈의 정성국밥으로 상호를 바꿨다. 엄마 이름 강정숙과 내 이름 윤지훈을 합친 거다. 새벽 5시에 직접 끓인 사골 육수, 정성껏 손질한 재료들, 그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진심. 그것들이 모여 입소문을 탔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블로그에 올릴게요. 사장님 손맛이 예술이에요. 맛집 블로그 SNS에 소개되면서 손님이 2배로 늘었다. 지점을 내자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했다. 엄마가 남긴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직원도 3명 고용했다. 정숙 이모는 가끔 놀러와서 맛을 봐주신다. 어느 날 가게에 큰 누나 윤희가 나타났다. 지훈아. 3년 만이었다. 누나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누나.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나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사실은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5천만 원만. 왜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아파트도 팔았어.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넣었다가 다 날렸어. 예상했던 말이었다. 작은 누나 윤정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유산으로 받은 돈을 1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고. 누나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지훈아 제발. 누나 좀 도와줘. 우리 남매잖아. 누나도 그때 제 사정은 안 봐주셨잖아요. 저도 가게 운영하려면 돈 필요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누나의 얼굴이 굳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누나도 이제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누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것. 저녁 장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가게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누나들에게 준 돈은 1년도 못 가 사라졌다. 하지만 내게 준 이 가게는 평생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엄마는 알고 계셨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라는 걸. 땀 흘려 일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돈의 소중함을 아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일어나 씻고 가게로 향했다. 힘들지 않았다. 이제는 일이 좋았다. 이 가게가 자랑스러웠다.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을 지키며 오늘도 나는 정성껏 국밥을 끓인다. 윤지우는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누나들은 편하게 유산을 받았는데 자신만 빚을 떠안았으니까요. 하지만 2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손님을 대하는 법, 그리고 돈의 진짜 가치. 쉽게 얻은 유산은 1년 만에 사라졌지만 고생해서 얻은 가게는 지훈의 평생 자산이 되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진짜 인생을 배우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